그렇다면 제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신경심리검사 상으로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MRI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현관문을 열지 못했을까요? 일단 검사 결과를 다 종합해 봤을 때 그 당시에 아마도 이제 정확한 원인이 뭔지는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하지만은 당시에 절식이라든지 이런 그 무리하게 식사를 이렇게 줄여 드시고 하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체내에 당이 떨어지면서 몸 컨디션이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인지에 저하가 동반되는 증상 선망이라고 하는데 그런 선망과 같이 나타난 기억 장애가 아닐까. 치매는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지만 당뇨, 고혈압처럼 평생 가면서 조절할 수 있는 병입니다. 평소 건강하게 지내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조기 발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망증이 잦아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치매지원센터를 찾아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60세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치매 선별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에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바로 고스톱을 치면 정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는 치매 예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하면 우리 뇌가 활동을 잘 할까요? 제작진은 뇌의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뇌파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저와 치매 환자입니다. 우선 저부터 뇌파를 통해 뇌 활성화 변화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근데 이게 정상인 사람하고 치매인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인 차이는 있는데 신경망이 휴식을 취할 때, 정보 처리를 덜 할 때 그때부터 눈을 감고 안정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일 때 그 고유 리듬인 어떤 알파 리듬이 굉장히 우수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위치가 보통 정상인 같은 경우는 10Hz 정도에 나타나요. 노화가 되거나 치매로 갈수록 그 알파 고유 리듬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느린 쪽으로 이동이 돼요. 보통 노화가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게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거 측정을 통해서도 치매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확인이 되죠. 대략적으로. 네. 원래 사고가 느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치매랑 비슷하게 나타납니까? 보통은 거의 그냥 정상으로 나타나는데 만성 피로라고 해가지고요. 밤샘을 많이 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 좀 멍한 상태들은 그런 패턴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제 일시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좀 휴식을 취해주면 다시 온 상태로 복구가 되시죠. 일부러 막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뭔가 기획하신다든지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생각을 비우고 차분히 실험에 임했습니다. 그 고유 리듬 피크가 전 부위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전부에서 나오는데 아주 잘 나오셨어요. 잘 나왔는데 이제 위치를 그다음 점검을 해드려야 되는데 10Hz보다 좀 아래쪽에 계셔요. 저는 8.2Hz가 나왔습니다. 정상인 평균 10Hz보다 낮게 측정됐습니다. 연령이나 이런 걸 봐도 이 정도 내려오시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좀 이렇게 많이 피곤하신 상태이실 수가 있으세요. 보통 이제 그 정신 피로. 아침에 시청률에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게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내내 매일 3일 안 좋겠죠. 점차 또 뇌 기능이 노화되시는 거겠죠. 쉬어야 되는 거죠. 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각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계기예요. 웬만한 사실 정상인 평균값이 나오지 않아 조금 놀랐습니다. 성인들의 열의 8은 당연히 10에 나오다시피 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치매 환자의 뇌파는 어떨까 측정해봤습니다. 저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뇌가 활성화될 때는 파장이 빠른 감마파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따라서 감마파의 변화를 통해 뇌가 활성화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치매 노인의 경우 인지 기능이 퇴화된 상태로 피크의 크기가 낮고 고유 리듬의 위치도 한참 낮았습니다. 책을 읽고 퍼즐을 맞출 때 뇌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와 치매 환자 모두 책을 읽고 퍼즐을 할 때 감마 리듬이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 활성화가 크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고스톱은 어떨까요? 정말 오랜만에 화투를 봅니다. 결과 역시 퍼즐만큼 뇌 활동이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학습을 통해 뇌를 자극하면 뇌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리 뇌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포와 세포가 서로 연결된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머리를 쓰면 쓸수록 시냅스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신경세포가 파괴되면 시냅스 또한 손상을 입고 끊어지며 그 세포는 기능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뇌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신경세포가 자유롭게 연결된다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새로운 시냅스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자꾸 뭔가를 머리를 쓰는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훈련을 한다든지 또는 뭐 그 사람들 만나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교환한다든지 책을 많이 읽는다든지 그다음에 무슨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은 뇌의 예비력이 커져요. 예비력이 커져가지고 설사 치매라는 병,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가지고 뇌세포가 많이 죽어도 남아있는 뇌의 어떤 예비력이 커지기 때문에 걸려서 병이 많이 진행된다 그래도 겉으로 보기엔 치매 없이 최대한도로 이렇게 기능을 하면서 잘 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뜻밖의 결과를 들었습니다. 게 연세가 아직 그렇게 많지가 않으신데 나이가 우리 뇌세동맥 경화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요. 이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나타날 수 있는데 요 연세에서는 약간 이르게 나타나신 소견인 것 같아서 우리가 동맥경화 이런 거 하듯이 뇌에 이제 있는 마이엘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퇴화되면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특별히 병이 없이도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연세 대비에 좀 이르게 나타난 소견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라면 저 역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